옛날 옛적 어딘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깊은 슬픔에 빠진 어린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주님 앞에 백마를 타고 여행 중인 왕자님이 나타났습니다. 늠름한 모습, 상냥한 미소. 왕자님은 공주님을 장미 향기로 감싸서 눈물을 없애주었습니다. 혼자서 깊은 슬픔을 견디는 어린 그대여, 그 강인함, 우아함을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말아요. 오늘의 추억으로 이것을 우리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반지가 그대를 나에게 인도해주겠지. 왕자님이 주신 반지는 역시 약혼 반지였을까요? 그건 그거고, 공주님은 왕자님을 동경한 나머지 자기도 왕자님이 되겠다고 결의를 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걸로 괜찮은 걸까요? 누가 봐도 귀티가 나는 학생들만 모여서 옹기종기 등교를 하는 이곳은 오토리 학원이라고 불리는 기숙사제 학교. 이곳에는 왕자님이라고 불리는 학교의 인기인이 있습니다. 와카바는 그런 왕자님과 좋은 관계인 모양인지 왕자님과 같이 등교하기 위해서 기다리지만 이런 바람을 맞았나 보네요. 그는 기숙사를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왕자님 여기 행차하십니다. 등교하는데 모두 이목을 끌고 구두, 빨간 속바지, 남자 교복, 그리고 핑크색 장발을 휘날리는 왕자님은 텐조 우테나라고 불리는 한 소녀입니다. 남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 우테나를 보고 상업으로 보이는 선생님이 강력히 항의하지만 이번 학기도 어물쩍 남자 교복으로 해결됩니다. 운동 만능의 여자들에게 인기 폭발. なんで学ランなんて着てるわけ？王子様だよ。は？僕は守られるお姫様よりかっちょいい王子様になりたいの。なんじゃそりゃ。 소도에서 나온 왕자님을 동경해버린 공주님. 그래서 왕자님이 되기로 결정한 이 소녀. 그녀가 이 작품 소녀혁명 우테나의 주인공 텐조 우테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죠. 장미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화단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는 얌전해 보이는 소녀. 우테나는 그런 그녀가 한 남자에게 따귀를 맞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싸움인 걸까요? 화면은 바뀌고 학생회. 그들은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학생회란 장미의 각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방금 소녀를 때린 남자에게 장미의 신부에게 폭력적으로 굴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장미의 신부를 옆에 둔 남자 사이온지 코이치를 말합니다. 장미의 신부는 지금 나랑 약혼해 있다. 너희랑 무슨 상관이지? 저는 지금 사이온지님의 신부입니다. 모든 것은 사이온지님의 뜻대로입니다. 사이온지는 그런 장미의 신부를 데리고는 유유히 학생회를 빠져나오죠. 그렇게 규칙을 지키고 싶다면 규칙대로 장미의 신부를 결투로 빼앗아 보라고 말하면서요. 본 작품의 주요 전개는 왕자님을 동경한 공주님 우테나와 장미의 신부 히메미의 안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로 구성됩니다. 장미의 신부는 약혼한 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그녀와 약혼하기 위해서는 결투라는 것으로 그녀를 빼앗아 와야 됩니다. 장미의 신부는 결투로 자신과 약혼한 자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왕자님은 언제나 공주님을 구해주는 법일까요? 우테나가 어린 시절 왕자님에게 받은 반지는 이 결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 것이었고, 사이온지를 짝사랑하는 우테나의 친구 와카바의 편지를 사이온지가 내팽개치고 남자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것에 분노하여 우테나는 결투가 뭔지도 모른 채 사이온지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사실 우테나는 그냥 사이온지를 좁히고 싶어 했지만 사이온지는 안시를 빼앗아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밤 우테나는 사이온지와 결투를 하기 위해서 학생회실 위를 걸어 올라갑니다. 그들이 하는 장미의 결투는 가슴에 달린 장미를 먼저 없애면 끝. 예상하다시피 우테나는 사이온지에게서 이기게 되고 히메미 안시를 그에게서 구해냅니다. 잘 됐네요. 잘 됐어. 이게 혹시 소녀혁명은 아닐까요? 공주였던 우테나가 왕자님을 동경해서 여성인 공주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다른 공주를 구하는 왕자님의 역할을 하고 폭력적인 남자 사이온지로부터 또 다른 공주님 안시를 구해내는 것.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제목 소녀혁명은 아닐까요? 우테나는 왕자님이 되겠다는 결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괜찮은 것일까요? 이 작품은 페미니즘적인 작품입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구도를 비틀었다고 볼 수 있죠. 어째서 여자는 왕자님이 될 수 없을까? 우테나의 모습은 그런 생각을 도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성을 기반으로 소녀혁명 우테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남자는 주체이며 절대이고 여자는 타자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정의한 여성은 절대 주체적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이란 것은 남성과의 관계에 기반하여만 설명할 수 있고 여성은 결코 스스로를 주체로 삼은 적이 없다고 말하죠. 여성은 언제나 타자이다. 보부아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타자로 규정하는 타자가 주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주체로 확립하는 주체에 의하여 타자는 타자로 결정된다. 그러나 타자가 주체로 반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타자는 이 낯선 관점에 복종해야만 한다. 여자에게 이러한 복종은 어디서 기원하는 것인가? 쉽게 풀어 말해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 타자로 규정된다면 여성 스스로는 그 시선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보부아르는 복종이라고 말하죠. 그에 이어서 제2의 성에서는 나이에 따라 경험에 따라 여성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여성이라는 구력에 복종하는 형태를 범주화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의 성의 2권 체험에서는 여성을 다양하게 나누어 그들이 여성이란 구력을 어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유년기부터 처녀로 성장하는 과정과 이후 여성이 맞이할 법한 사건들, 결혼을 했을 때, 어머니가 되었을 때
때 혹은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매춘부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각각 여성성을 어찌 받아들이는가를 얘기하고 그 안에서 여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말하죠. 나르시시즘에 빠지거나 주체인 남성에게 사랑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주체가 선사하는 여성이라는 신비로 치장하거나 시몬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이라는 저술로 본질적으로 주체인 남성에게 끊임없이 규정되고 정의되는 타자로서의 여성을 읽어내며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독립한 여자를 통해 여성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파 페미니즘 중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조류를 확립해요. 단순히 법과 제도 등의 시스템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선 공간 속, 문화 속 여성을 취급하는 문화 자체가 여성이 불리한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는 사고관의 총체죠. 조신할 것, 얌전할 것을 문화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여성은 어찌 진취적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작품은 순정 만화의 설정과 이야기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비틀어버리기 위해서죠. 소녀혁명 우테나의 서두에서도 드러나듯 순정 만화의 설정들은 전형적인 남녀 관계를 은유하고 있어요. 남성은 여성을 구하러 오는 역할, 즉 왕자님의 역할을 하고 여성은 그런 왕자에게 구해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녀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오는 경우는 극소수예요. 아주 오래된 동화가 그러하듯 핍박받는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수소문과 구출을 기다립니다. 인어공주와 같이 스스로 왕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 왕자님이 그녀를 선택해주지 않는다면 인어공주에게 더 이상 삶의 가치는 없어요. 모든 이야기의 근원은 신화로 되돌아간다고 하지만 남녀 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모두 인간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성은 힘을 갖추고 있고 그것을 폭력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지키거나 해요. 그 지킴을 받는 누군가는 대개 여성이 되고 남성은 주도적으로 나서며 상대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여성은 이런 주체적인 남성의 반대로 묘사되죠. 폭력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여성은 일종의 전리품으로 사용됩니다. 두 남성이 겨루는 것에 대한 트로피처럼 여성은 수여되고 이것은 비극적이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곤 해요. 반대로 여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구도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남자가 약탈자냐 아니면 구원자냐 일 뿐이죠. 여성이 트로피처럼 수여되듯 여성은 남성에 대한 족쇄처럼 여겨집니다.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남성성에 대한 많은 찬사가 있었지만 그 아내라는 사람은 희생하는 남자에 대한 칭송을 위해서 사용돼요. 여성은 주체가 아닌 일종의 짐처럼 취급되며 그런 짐을 얼마나 잘 드느냐에 따라서 남성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이게 바로 가부장주의의 매력이죠. 그런데 순정만화는 역설적으로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소비돼요. 비록 자신들의 집단인 여성이 남성의 짐처럼 취급될지라도 그 구도 하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백마를 탄 왕장님은 결국 남성이란 주체의 힘을 증명하는 과정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힘을 휘두르는 남성이 여성을 전리품 삼는 것과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러한 구도를 낭만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순정만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가부장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보부아르의 여성이라는 구독에 복종하는 방법 중 하나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녀혁명 우테나의 설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 작품의 핵심적인 설정은 장미의 신부입니다. 장미의 신부는 듀얼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리품이죠. 듀얼리스트들은 결투를 하고 결투에서 이긴 사람은 장미의 신부를 획득해요. 이것을 참으로 낭만적으로 부르는데 결투에서 이기는 자는 장미의 신부와 약혼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우테나의 존재는 본 작품이 주제로 삼는 가부장 제도를 비틀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소녀혁명 우테나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위와 같은 가부장 제도 속 인물들의 면면을 보여주죠. 사이온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주의 속 폭력적인 남성성을 상징하잖아요. 이 외에도 많은 학생회의 듀얼리스트들이 각자의 이유로 우테나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히메미의 안시를 빼앗아오려고 합니다. 사이온지 이후에 나오는 파란머리 남자 미키는 우리가 안시를 보면서 부당함을 느끼듯이 똑같이 이 제도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껴요. 약혼한 상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장미의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가진 미키는 안시를 해방해주기 위해서 우테나에게 결투를 신청하지요. 하지만 이건 역시 좌절되는데요. 작품에서는 꽤 코믹하게 표현되지만 안시가 미키를 거들떠도 안 보는 것으로 미키는 안시가 처한 장미의 신부라는 것이 굉장히 부당한 규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빼앗는 결투라는 방식으로 그녀를 구하는 접근을 했어요. 이 구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시라는 캐릭터가 복종하는 여성을 뜻한다면 안시 개인을 구하기 위해서 안시를 트로피로 만들어버린 제도인 결투를 이용해서 그녀를 해방해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고 기만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재미있는 캐릭터로는 츠와부키라는 소녀도 있습니다. 츠와부키는 어린 시절 왕자님같이 여자아이를 구해주는 남성성을 동경하며 일부러 좋아하는 여자 키류 나나미를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고 그녀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구해주고 지켜주는 남자다움을 심취한 결과 그것이 나나미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런 모습에 도취되어 있죠. 남자 캐릭터만 도전하냐고요? 아니요, 주리라는 여성 캐릭터도 도전합니다. 주리는 무력하게 장미의 신부라는 처지에 스스로 체념한 듯 가만히 있는 히메미야 안시의 뺨을 때립니다. 자신이 운명이란 것에 갇혀있는 것을 보면서 큰 분노를 느끼고 있죠. 그녀는 자신이 운명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산다고 믿으며 장미의 신부라는 시스템과 운명의 가장 큰 희생자인 안시에게 역설적으로 가장 큰 혐오감을 느껴요. 나는 저렇게 체념하지 않고 성공했는데 어찌 저 여자는 피해자인 자신의 체념에서 구원자만을 약혼할 상대만을 찾는가? 이 작품에서 주리가 패배해서 그렇지 이건 역시도 훌륭한 비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미의 신부라는 처지에 놓였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운명을 받아들인 당신은 잘한 것인가? 하지만 주리의 태도는 시스템이 아닌 피해자에게 분노가 굴절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우테나의 초반 부분은 이렇게 남녀관계나 태도를 은유하는 다양한 결투 구도를 1, 2화에 걸쳐서 보여주며 그 관계성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학생의 편이나 흑장미 편이 그렇죠. 하지만 이 구도로만 계속 간다면 우테나는 계속 승리하고 안시는 우테나라는 왕자님에게 구해지는 것으로 작품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보죠. 이게 정말 소녀
소녀혁명이 맞는 것일까요? 왕자님이 여자로 바뀌었을 뿐 안씨는 여전히 장미의 신부이고 우테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인데, 이 작품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캐릭터 키류 토오가는 우테나가 어린 시절 만난 왕자님이 자신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것으로 그녀를 당황시켜서 패배하게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테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테나가 왕자님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실 왕자님을 동경하기 때문이었어요. 말이 동경이지 사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테나가 공주님이던 시절이에요. 우테나는 여전히 왕자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본인이 공주였던 시절 자신을 구해준 왕자님,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말 우테나는 장미의 신부가 은유하는 가부장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테나는 그저 여성성과 남성성이 혼재되어 존재할 뿐임을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테나가 왕자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것과 안씨를 구해주는 왕자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주님이자 왕자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키류 토오가는 이 약점을 찔러서 사실 우테나는 왕자님에게 안기고 싶은 공주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고부하루의 말을 빌리면 여성이란 굴욕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테나는 처음 패배를 맛봅니다. 그리고 작품 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도 우테나라는 존재는 사회에서 벗어난 혁명자가 아닌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빚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이내 키류 토오가에게 다시 도전해서 그를 쓰러뜨리고 왕자님으로 돌아오지만 키류 토오가는 가짜 왕자님이었고 진짜 왕자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 우테나의 모든 구도는 뒤바뀌어 버립니다. 진짜 왕자님은 사실 히메미 안씨의 오빠인 이 학원의 이사장 오토리 아키오였거든요. 그가 작품에서 꾸준히 회상으로 등장하던 우테나가 동경하게 된 왕자님 디오스입니다. 우테나는 아키오를 만나고 왕자님을 제외하게 되면서 공주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키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끝내 아키오와 동침을 하게 되면서 우테나는 왕자님을 놀이를 하는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작품에서 우테나는 두 번 여성임을 받아들이는데 키류 토오가에게 결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리고 왕자님 아키오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는 지금까지 부정해오던 스스로가 여성임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패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도 제2의 성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키오에게 사랑에 빠진 이후 지금까지 사이가 좋던 우테나와 안씨는 묘하게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초기에 두 사람의 모습은 자매와 유사했으나 아키오 이후부터는 질투나 시기같이 보이죠. 동양에서 여성의 악덕이라고 묘사하는 그것과 같이요. 하지만 우테나는 최후에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지게 된 남자 아키오를 내팽개치고 다시 히메미 안씨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 아키오는 더 이상 우테나를 지켜야 되는 공주님을 보지 않고 적으로 맞서 싸우게 되고, 우테나는 안씨를 지키기 위해서 훌륭하게 아키오에 맞서서 싸우립니다. 등 뒤에서 공격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그녀가 지키려고 했던 안씨에게요. 우테나 후반에는 우테나 본인보다 장미의 신부 안씨와 왕자님 아키오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등장합니다. 아키오는 한때 세상 모든 여자아이들을 공주님으로 만들어주는 왕자님이었고, 그런 아키오를 사랑하는 안씨는 모든 공주님들을 구하러 다니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안씨는 그가 더 이상 왕자님의 집을 지지 않도록 왕자님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디오스를 봉인했다라는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내뱉습니다. 안씨는 왕자님을 봉인한 마녀라는 눈빛을 받고 그 증오들은 말 그대로 100만 개의 검이 되어서 안씨의 몸을 찔러버립니다. 안씨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여자이면서 공주님이 아닌 존재입니다. 오히려 왕자님에게 책임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그의 고통을 대신 받아내기로 결정하죠. 100만 개의 칼을 찔려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마녀 취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왕자님이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은 사실 꽤나 잔인합니다. 왕자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공주님이 되는 것은 사실 참으로 낭만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왕자님이라는 짐을 짊어지는 것이 싫은 여자는 마녀가 되어서 사람들의 증오를 사야 합니다. 페미니즘계에서 흔히 말하는 성녀 창녀 이분법과 비슷하죠. 구원을 기다리는 정결한 여성은 성녀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구두로 바꾸려는 여성은 창녀가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남자에게 왕자님이라는 짐을 지우는 것은 그들이 혐오하는 창녀들이 아닌 그들이 사랑하는 성녀들이라는 점이 인상 깊어요. 안씨가 아키오 대신 모든 분노를 떠안으며 아키오는 왕자라는 짐을 내려놓게 되지만 왕자라는 역할이 사라진 아키오는 방황하고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왕자님이었던 그때로요. 이 작품의 제목인 소녀혁명 우테나와 달리 작품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장미의 신부인 히메미 안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테나는 언급했던 사실상 공주님, 왕자님 구도에 편입된 존재이고 아키오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공주님이라는 위치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요. 물론 안씨를 구해내는 왕자님이 되려고 하지만 우테나는 그 구도 내에서 형성된 인물이란 것입니다. 안씨는 한때 우테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테나는 미성숙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을 좇고 있었지만 태생적인 한계로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스스로가 공주, 여성임을 부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테나가 초기에 왕자님을 표방할 때는 그녀와 약혼한 장미의 신부가 될 수 있었지만 이후 우테나가 공주임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이 왕자님이라는 양 안씨를 구하려고 하자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성의 굴욕에 복종한 경험이 있으면서 우테나가 안씨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안씨라는 마녀가 칼을 받아내며 존재했기 때문에 유지되는 왕자님, 공주님이라는 구도 속에 젖어놓고 그것을 부수는 양 구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겠죠. 안씨 입장에서는 기만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테나의 소녀혁명은 실패할 것임이 작품 내에서 꾸준히 암시되고 있는데요. 디오스는 왕자님이 되겠다는 우테나에게 너는 여자아이다, 그대로 여성이 되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여성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테나의 혁명은 완수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안씨가 우테나의 등을 찌르면서 하는 대사, 당신은 결코 왕자님이 될 수 없어, 왜냐면 여자이니까. 역시 공주님과 왕자님이란 구도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면서 왕자님 놀이를 하는
우테나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대사죠. 그래도 우테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테나는 장미의 신부인 안씨, 모두에게 증오로 사는 안씨에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구하려고 듭니다. 안씨가 있는 결투장이 무너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우테나는 안씨에게 손을 내뻗고 안씨 역시 우테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에도 우테나의 혁명은 실패합니다. 안시의 관은 그대로 추락해버리고 우테나는 무너지는 결투장에 혼자 남겨지죠. 역시 나는 왕자님이 되지 못했어. 미안히 히메미야. 왕자님 놀이가 되어버려서 우테나는 마지막까지 왕자님이 되지 못합니다. 이윽고 우테나는 모두에게 잊히게 되고 마치 없었다는 양 사라져요. 학원에서는 과거처럼 가부장적인 남녀관계가 이어지고 우테나라는 비전형적인 인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패한 혁명은 안씨가 이어받아요. 최후의 승리자는 왕자님 아키오처럼 보이지만 안씨는 더 이상 왕자님을 위한 마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입어오던 복장, 안경 등을 내팽개치며 아키오에게 말하죠. 이 편안한 관짝 안에서 언제까지나 왕자님 놀이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안씨는 장미의 신부의 운명도 왕자님의 짐을 대신 받아내는 마녀의 운명도 벗어던진 채 모두에게 잊힌 우테나를 구하러 떠나죠. 이 작품에서 나오는 소녀혁명은 사실 우테나가 왕자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테나는 본질적으로 가부장 구도에서 비전해진 인물이고 그 가부장 구도의 최대 피해자가 아닌 그 구도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가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우테나가 최후까지 안씨에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자 여기서부터 혁명은 시작됩니다. 안씨는 운명과 압박을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판단과 인생을 직접 택하죠. 이것은 사실 초반에 나오는 미키의 이야기부터 알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도 안씨라는 피해자를 구해줄 순 없어요. 안씨와 야코를 해서 해방된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녀는 야코난 상대의 말을 듣는 고분고분한 존재일 뿐이고 진정한 해방은 안씨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우테나의 혁명은 실패했지만 안씨의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이 공주님 혹은 마녀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테나는 왕자님 공주님 구도에서 공주님이라는 본인의 운명을 거부했으나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고 왕자님이라는 존재를 되는 것을 선택했으나 안씨의 혁명은 시스템 자체의 파괴죠. 공주님 아니면 마녀, 그것도 아니면 왕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주님도 왕자님도 없는 세계로 안씨는 떠납니다. 지금까지 관에 갇혀있던 쪽은 안씨였지만 이제는 왕자님 아키오를 학원에 가둬놓고 이 관 안에서 왕자님 놀이나 하라며 비웃으면서요. 소녀혁명 우테나는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인 안씨가 스스로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우테나의 발버둥으로 운명과 구조 자체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녀들의 소녀혁명은 완수되지 못했어요. 그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시도되어야 하는 것은 구조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테나의 발버둥은 구조 속에 있는 약간의 비틀림에 불과했지만 그 시도는 구조를 인지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안씨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요. 보부아르의 제2의 성 역시 남성과 여성 관계를 표현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이라는 주체가 규정하는 타자로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성이 남성과 관계성을 맺으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떻게 여성에게 불리한 역할을 만드는지 이야기하죠. 제2의 성과 소녀혁명 우테나는 여성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강요받는지를 보는 구조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2의 성에서는 남성과의 관계성을 거부하고 독립적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여성의 해방의 첫 시작으로 봅니다. 소녀혁명 우테나는 왕자님을 지지해주는 마녀인 안씨가 스스로의 운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을 내죠. 두 작품의 해품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이 전리품이자 희생자이자 지켜져야 하는 존재인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성을 부정함으로써 구조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1949년 제2의 성에서 1997년 소녀혁명 우테나로 시대가 바뀌는 동안 여성이 비교적 집중했던 시몬드 보부아르의 소설에 비해서 우테나는 비교적 남성의 짐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키오란 캐릭터가 마냥 악역이 아닌 모든 공주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실패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소녀혁명 우테나에서 주로 등장하는 가부장적인 남녀관계가 마냥 남성에게만 이득인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키오에게 집중해서 보면 아키오는 남자로서 실패한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왕자님이란 짐이 유일한 삶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의 목숨까지 위협할지라도 왕자님이란 책임에 모든 삶을 내던지거든요. 마치 남자답다는 족쇄만이 삶의 이유이기라도 한양. 이 소녀혁명 우테나 리뷰는 학교에 제출한 레포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다음부터는 투니버스 특집을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